로마, 영원한 도시의 웅장함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수백만 명이 고대 기념물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지만 그 도시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대 로마의 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공공행동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이드북이 피하는 로마로 함께 떠나보세요. 고대 조각들이 놀라운 고백을 드러내고 오늘날에도 부패, 파손, 그리고 노숙이 그 상징적인 랜드마크의 그림자 속에 남아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어둠 콜로세움은 로마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고대 시대의 그 높이 솟은 아치들은 수만 명의 로마인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어키스트레이티드 되었으며 로마의 공학적 경이로움 이상으로 인간 정복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의 불안한 유산은 경기장 벽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로 위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4년의 3월 이드 때 줄리어스 시저는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엘리트들이 겪고 있는 불신과 배신을 드러냈습니다. 야망이 충성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신뢰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로마의 초기 종교 관습의 잔재도 있습니다. 형성기에는 신들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도시의 자갈길 아래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대 로마의 분주한 거리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묻혀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로마의 공공자위. 현대 로마에서 다른 곳에서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정 행동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중 하나는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결로 남성이 공공장에서 자위하는 행위가 특정 경우에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법적 선례는 문화적 규범, 역사적 관점, 그리고 이탈리아의 진화하는 법률에 대한 더 넓은 논의를 조명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일이 드물었고 종종 하층민과 연관되어 당시의 사회적 위계를 반영했습니다. 로마의 시인 마르티알은 그의 에피그램에서 이러한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동반자가 없을 때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썼습니다. 내 손이 가니메데를 대신해 나를 구원했다. 폼페이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의 증거는 로마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더 잘 보여줍니다. 고대 벽에 적힌 글에는 내 걱정이 몸을 압박할 때 왼손으로 나는 내 체액을 방출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그래피티가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어떤 비밀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21세기로 넘어가면 논란이 된 사건이 이 문제에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에트로라는 이름의 69살 남성이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의 징역형과 약 3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이탈리아 의회가 특정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제거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로마의 대법원 판결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재정의할 수 있지만 조직 범죄의 그림자는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현실이 이탈리아의 중심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 이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제 팀이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할게요. 마피아의 도시 지배. 2014년 12월 마피아 카피탈레 수사가 로마의 정치 및 행정체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마시모 카르미나티와 살바토레 부치가 이끄는 범죄 네트워크를 폭로했으며 이들은 공공자금에서 수백만 유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사회 서비스 및 이민자 수용센터를 포함한 공공계약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사채업, 뇌물수수, 그리고 돈 세탁과 같은 활동으로 조작되고 유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악명 높은 집단은 카사모니카 클랜으로
그들은 강탈, 마약 밀매, 그리고 화려한 부의 과시로 악명 높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로마 성과 라치오 해안의 여러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과시하는 화려한 장례식으로 국제적인 헤드라인에 등장했으며, 이런 대담한 범죄 세력이 문화적 자부심으로 알려진 도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로마의 조직 범죄 역사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세기 후반, 반다 델라 마글리아나는 도시의 범죄 경관에서 지배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 갱단은 물질 밀매, 폭력 범죄, 그리고 정치적 부패에 깊이 관여했으며 코사노스트라 및 카모라와 같은 악명 높은 집단과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연결은 신파시스트 운동 및 이탈리아의 비밀 서비스 요소와도 연결되어 복잡한 범죄적 영향을 엮어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알바니아 마피아는 로마의 범죄 세계에 국제적인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주로 물질 밀매에 활동하며 이 그룹은 로컬 조직과 협력하여 도시의 거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엘비스 뎀체와 같은 인물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며 로마의 조직 범죄가 국경을 넘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폭로는 마피아의 영향력이 남부 이탈리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대신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경고하는 침투를 드러냅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많은 강력한 범죄 네트워크가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영향력 중 가장 충격적인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공자금에 대한 통제, 정치와의 연결, 아니면 국제적인 파트너십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4. 소매치기 로마는 방문객들에게 안전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소매치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영국의 보험 비교 사이트가 발표한 지수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소매치기 사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가 따릅니다. 로마가 왜 이런 활동의 핫스팟이 되었을까요? 여행자들은 어떻게 경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신고된 소매치기 사건 수가 급증하여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증가가 관광객의 유입과 혼잡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도둑들의 조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분주한 박물관, 기차역, 그리고 다른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 이들은 정밀하게 작동하며 종종 군중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검거를 피합니다. 대중교통도 도난의 핫스팟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자주 방심할 때 소매치기들은 지갑, 휴대폰, 그리고 다른 귀중품을 노립니다. 특히 관광지역은 이러한 범죄의 자석과도 같습니다. 로마의 이 어두운 면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서도 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방문객들이 로마의 분주한 거리에서 소매치기의 위험을 헤쳐나가면서 더 시급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부유함과 역사로 가득한 도시가 매년 수백만 관광객의 유입과 함께 증가하는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노숙자 위기. 로마의 노숙자 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 중 하나가 증가하는 주택 긴급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로마에서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사람은 2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마의 노숙자 인구 중 상당 부분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로 많은 이들이 수도의 거리와 광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폭등하는 임대료와 단기 임대의 급증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성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3천만 명 이상의 순례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밀라노의 실업률도 주택 위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13%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실업률은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노숙자가 최근 몇 년간 45% 증가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수가 3배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5만 명이 집이 없는 상태이며 로마는 25개 도시 중 노숙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에서 16번째로 꼽힙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황 프란치스코는 가톨릭 교회의 대담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어있는 교회 재산, 즉 수녀원과 수도원을 활용하여 퇴거와 노숙에 직면한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를 사랑의 대담한 제스처로 묘사하며 임대료 상승과 이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로마의 가장 큰 부동산 소유자 중 하나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교회는 수천 명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선과 연대의 사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기를 초래하는 더 깊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할까요? 단기 임대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급속한 성장도 주요 도전 과제가 됩니다. 이 트렌드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장기 세입자보다 단기 수익을 우선시하게 만들어 주택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피렌체와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들도 관광 산업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쫓겨나는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단기 임대에 대한 스트릭터 레귤레이션즈를 요구하는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바티칸의 부패와 스캔들 부패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심각한 부패 스캔들이 드러나면서 재정 관리의 실패, 횡령 혐의, 그리고 성좌 내부의 갈등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신성한 기관이 어떻게 세속적인 도전과 씨름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로가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2012년 바티칸 리크 스캔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기밀 바티칸 문서가 유출되어 광범위한 재정 불규칙성을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 기자 지알루이지 누치는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의 편지를 발표했으며 성좌 내부의 부패가 계약 가격을 부풀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출은 전 세계의 분노를 일으켰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중 하나에서 재정 관리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캔들 중 하나는 바티칸이 런던의 고급 부동산에 투자한 사건입니다. 이 벤처는 성자가 약 3억 7천만 달러를 부동산 거래에 투자하게 되었고 결국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 거래는 횡령, 사기, 그리고 돈 세탁의 혐의가 뒤따랐으며 2023년 12월 바티칸의 고위공식인 조반니 안젤로 베치우 추기경이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바티칸의 첫 감사관인 리베로 밀로네가 갑자기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고위 공식들과 관련된 부패를 밝혀내는 조사로 인해 해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감사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그에게 스파이 혐의가 잘못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재정 투명성에 대한 내부 저항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최근 2024년 11월 교황 프란치스코는 바티칸 연금기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개입이 없으면 이 기금은 미래의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되어 바티칸 직원들 사이에서 재정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관리 실패, 고위 스캔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바티칸의 재정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성자 내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교황 프란치스코는 개혁을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연금기금을 위한 특별 관리자를 임명하고 바티칸 직원들에게 부패의 교활함과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진전을 나타내지만 과거의 스캔들이 계속해서 미래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바티칸이 그 기초를 흔드는 스캔들과 씨름하는 동안 로마는 또 다른 시급한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원한 도시는 도시의 쇠퇴와 대량 관광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그 유산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도시의 쇠퇴와 과도한 관광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인프라 실패가 로마의 자원 유지에 대한 고군분투를 드러냈습니다. 수십 명의 방문객이 부상을 입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붕괴부터 트레비 분수 근처에서 버스가 불타는 사건까지 이러한 사건들은 쇠퇴의 우려스러운 모습을 그립니다. 로마의 쓰레기 관리 위기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통과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들은 주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시의 명백한 방치를 한탄하며 이는 그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영원한 도시가 현대의 도전 속에서 매력을 잃는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요? 관광은 로마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부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비 분수는 매 시간 약 1200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여 혼잡과 가끔은 무례한 행동을 초래합니다. 시 당국은 이 오버웰밍 크라우즈를 관리하고 사이트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입장료나 예약 시스템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유사하게 스페인 계단에서는 앉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고대 대리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도한 관광의 환경적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장소는 무거운 발길에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빈번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복원이 필요합니다. 공공공간도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쓰레기가 로마의 이미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관행, 인프라에 대한 더 큰 투자, 그리고 주민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도시의 본질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정적인 조치가 없다면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유적지의 파손 문제도 있습니다. 돌에 이니셜을 새기거나 프레스코에 그래피티를 그리는 행위는 귀중한 유물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집단적 역사를 침식합니다. 2024년 6월 27살의 네덜란드 관광객이 고대 로마 도시 헤르쿨라네움의 프레스코 벽을 검은 마커로 훼손한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2달 뒤 37살의 영국 관광객이 폼페이의 베스타 여신의 집에서 가족의 이니셜을 새기는 장면이 적발되었습니다. 로마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콜로세움도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조각 및 그래피티가 포함된 훼손은 그 구조적 무결성과 미적 가치를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미래 세대가 이 기념물을 원래의 모습으로 경험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이는 고대 로마의 예술성과 공학의 증거입니다. 증가하는 파손 사건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는 더 엄격한 처벌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1월 정부는 예술 작품 및 역사적 기념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최대 6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역사적 유적지를 파손하는 것을 진정으로 막기 위해 어떤 처벌이 필요할까요? 더 높은 벌금, 징역형, 아니면 공개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복잡한 관료제의 문제, 이탈리아의 매력은 종종 복잡한 관료제의 불만을 숨깁니다. 운전면허증을 확보하는 과정은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교통법규에 대한 필기시험, 의무운전 수업, 그리고 최종도로 시험이 포함됩니다. 비용은 수백만 원에 달하며 강사 부족으로 인해 지연이 빈번합니다. 비원어민에게 법률 용어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더하며 번역 서비스와 외국인 맞춤형 운전 학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관료적 도전은 운전면허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주 허가를 확보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종종 광범위한 서류 작업과 정부 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세계은행의 2024년 기업 환경 지수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들 중 하위반에 위치하여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반영합니다. 이탈리아의 세심한 규제가 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주민들과 외국인 모두에게 상당한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매력에 끌린 사람들을 더 잘 서비스하기 위해 철저함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10. 로마의 지하묘지. 도시의 지하 세계 로마의 분주한 거리 아래에는 그 역사에서 특별한 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타콤베입니다. 기원 후 2세기에서 5세기까지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묘지가 부족하고 비싼 시절에 주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사용했습니다. 60개 이상의 문서화된 사이트가 거의 400마일에 걸쳐 있으며 수천 개의 무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벽은 성경 장면과 초기 기독교 상징을 묘사한 프레스코와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어 이러한 공동체의 신념과 전통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기 있는 신화와는 달리 이들은 종교적 억압의 시기에 비밀 은신처가 아니라
오로지 묘지와 기념의식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잊혀졌던 많은 카타콤베는 20세기 후반에 재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들의 보존은 성스러운 고고학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의해 감독되고 있으며 이 역사적 장소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온전하게 남아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와 잃어버린 유물 로마의 지속적인 유산은 웅장한 기념물과 역사적 성취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애호가들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와 잃어버린 유물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유물 중 하나는 로마 도데카헤드론입니다. 이 작은 비어있는 물체들은 청동이나 돌로 만들어졌으며 12개의 평면 오각형면이 각각 원형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 도구, 촛대, 아니면 게임 주사위였을까요? 수많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기능은 역사학자들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로마 근처의 고대 도시 가비에서 발굴된 고리 모양의 나브로 덴과는 거의 1000파운드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약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존 문제와 오염 우려로 인해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속적인 수수께끼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제2성전에서 압수된 7가지 가지의 촛대인 메노라의 운명입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에 묘사된 메노라는 로마에서 전시된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약탈 중에 잃어버렸을까요? 숨겨졌을까요? 아니면 파괴되었을까요? 그 행방은 수세기 동안 역사학자들을 매료시켜왔습니다. 9번째 군단의 실종, 즉 저명한 로마 군사부대의 실종도 또 다른 혼란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군단은 기원 후 2세기 동안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으며 전투 중에 영국에서 전멸했거나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어 잃어버렸다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 그들의 운명은 로마의 가장 큰 군사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에게 젖을 먹였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동굴인 루페르칼도 고고학자들을 매료시킵니다. 2007년 이탈리아 연구자들은 팔라티노 언덕 아래의 모자이크로 장식된 동굴을 발견했으며 이곳이 루페르칼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식별과 목적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국가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